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늘은 시효 취득과 관련된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인 등기 청구의소, 완전히 승소한 사건인데 원고 피고가 어느 신미다시 소유권 등기 청구의소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기 청구 소송에서는 가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안 들어간 겁니다. 청구 원인 이유가 되겠는데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어떤 시로부터 분양받은 소외인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분양을 할 때 참 이상하게 분양을 했습니다. 아파트 호실 하나인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 지역 주민에게 호실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한테 지분별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실 하나인데 두 사람한테 매입을 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매입을 했고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는 매입을 하기는 했는데 분양대금도 대납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대납하고 이래 했었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분양계약서 그러니까 어떤 시하고 분양받은 그 사람 사이의 분양계약서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인이 분양받았는데 그 소외인이 어떤 시와 분양계약 체결해가지고 분양받은 그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원래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면 매수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가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 소외인하고 이 원고하고 매매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과거에 인감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그래 사실 확인용이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납을 했으니까 이 원고 이름이 영수증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분양받은 소외인 그 사람 이름이 있고 그걸 원고가 납부를 했다는 거죠. 취득세도 원고가 납부하고 그리고 시와 그 소외인 사이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가 있고 그리고 그 거래 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외인하고 원고하고 매매 계약서가 정확하게 존재를 하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준강 그 사람, 즉 여기서 소외인 그 사람하고는 연락도 닿지 않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만약에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소외인을 피고로 넣고 그 사람을 대위해서 이 시에게 중간 매수인인 그 소외인에게 이전 등기하라라고 하고 그 이전 등기가 되면은 소외인 그 사람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소외인을 이 인감증명 발급된 거 보면은 그 연령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사망을 했으면은 또 그 상속인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매가 증명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시효 취득 민법에 의하면은 20년간 소유이사로 병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이사로 병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198조에서 점유의 계속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어쨌든 저 매매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소유의사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여기에 주민등록해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20년 이상 점유가 계속됐다. 라고 전국 원인을 쓰고 본소를 제기한 겁니다. 딱 한 페이지 쓴 거죠. 한 페이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온갖 이상한 걸 끄집어 넣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쓰는데 소장이는 자기 화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뭐 판사님이 그거 볼 것도 아니고 딱 명료한 법리만 딱 쓰여 있는 겁니다. 그걸 캐치해가 딱 쓰여 있는 게 실력이죠. 주절 이상하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피고가 보내온 답변서 어떤 시라고 이야기했죠. 피고 어떤 시,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변호사 6명이 딱 해놨는데 참 좀 공공기관이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소송하는데 변호사들은 뭐 떼거지로 붙입니다. 이거 일반 개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수 늘린다 하더만은 국민을 핍박하고 있어.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변호사들 월급 주고 있어. 답변서 얻는데 원고 청구 기각해라 하면서 원고 네가 주장하기를 이래 해가지고 그 시효취득 해가지고 이전등기 청구했는데 내가 본 게네 그거 아니다 이거죠. 이제 피고 쪽에서 반박하는 거죠. 뭐 이유 없다 이러고 관련 판례 해가지고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 소유물처럼 배타적 점유하는 거 지배를 행사하는 그것을 뭐 소유의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갈 것이므로 쭉 해가지고 판례를 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왜 등기 안 했냐 뭐 그러니까 소유의사 없다 뭐 이런 판례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내가 보냈죠. 그리고 또 뭐 30년 기간 동안 충분히 뭐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도 하지 않았고 시도는 했는데 이 원고가 내를 만나기 전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니까 어떤 법률 사무소 찾아가니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는데 내가 묻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외인 찾고 그 상속인들 다 찾아가지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비상속인이 또 뭐 상속인들이 비상속인의 매매 사실을 부정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쨌든 매수한 사람이라도 매매 관계가 정확하게 증명이 되면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면 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확한 매매 계약서는 없다 했습니다. 이런 세금 대납하고 영수증 가지고 있고 이런 사실로 봤을 때 매입을 했으니까 그 대납하고 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추정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도 저쪽 변호사 쪽에서 기각해라 그러면서 했길래 이제 반박 준비 쓰면 다시 이제 원고 측에서 쓰는 거죠. 피고는 저 판례 내세워가지고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피고의 위가 답변 주장은 위 판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판례 공부 똑바로 해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의사 있다. 추정받는다. 깰라면 정확하게 깨봐라. 라고 또 하고 또 제 앞에서 또 했던 그거 제대로 습지 못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쭉 반박을 했습니다. 그 판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분양대금, 매매대금, 피고, 어떤 시조, 니는 돈 다 받아놓고 어쨌든 뭐 세금도 다 받아놓고 왜 안 주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러고 이제 또 피고 쪽에서 한 2번 더 그 반박 그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이제 뭐 또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그냥 개무시했습니다. 그냥 물론 뭐 그 반박하는 서면을 간단하게 내긴 했지만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쯤 걸렸죠. 1심인데 변론기간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쭉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라.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완전히 승소한 거죠. 청구 취지 이제 영수증 잘 보관하고 있다. 뭐 대납한 것 같다. 대납하였다. 뭐 다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청구 원인에 대해서 판단 이제 그 청구 원인 이제 원고 쪽에서 주장한 거죠. 그 피고 다툼 이래 했는데 판사님께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효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래서 완전히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시효 취득을 하려고 하면 남의 땅 그냥 무던히 그냥 뭐 기대 꼽으면은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소유의사 추정이 되고 하니까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땅에 깃대 꼽는다고 내 땅 안 됩니다. 매입을 하면서 혹시 경계착오로 공부상 기재된 그 바깥에 있는 뭐 경계표, 경미한 경계착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가 매입한 땅보다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경계차고 그런 경우에는 딱 일견 딱 보면 자기 땅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효 취득 안 됩니다. 특히 나아가서 판례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은 피고인이 자기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8평을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함으로써 위 양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면은 경계 침범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타인의 땅인 줄 알고 인접해 있는데 8평 침범하여 점포 건축한 거 경계 침범죄다.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 토지인 줄 알고 이런 행위를 하면은 형사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남의 땅에 깃대 꼽으면은 이런 문제 발생합니다. 권한 없이 타인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그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는 겁니다. 타인 토지상에 권한 없이 남의 땅인 줄 알고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하고 이 소유권 기속 이 원리는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하고 권한에 의해서 식재한 경우에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그러니까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권한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지만 권한 없이 식재한 그 감나무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됐기 때문에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다. 네가 심었는데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지 법대로.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 뭐 시골에서는 남의 땅에도 농사 지어 먹고 뭐 이래 해도 뭐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는 이 용서가 안 됩니다. 시골에서도. 그러니까는 뭐 형사 판례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농작물의 경우에는 그 판례가
민사 판례가 정당한 권은 여하를 불문하고 수확기에 이른 때에는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라는 민사판례가 있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이를 사용 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민사판례죠. 이 사건에서 보면 판시 망공 소외 일 소유노는 판시 공소외 이 명의로 소유권 인den기가 격려되었으며 피고인이 망인의 딸 공소외 3호로부터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뽑아버린 콩은 소외 2가 경작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을 터이므로 설사 장차 소송에 의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인den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고 또 공소외 2가 불법적으로 피고인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해서 재물 손괴의 죄책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농작물의 경우에는 타인 토지 위에 경작을 했을 때 수확기르면은 경작자 소유에 속하고 땅 소유자라도 그 나무를 그 농작물을 임의로 폐기 처분하면은 재물 손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 수확되는 농작물이 아닌 이 경우에는 권한 없이 식재를 하면은 권한 없이 심으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부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나무는 토지 소유자 겁니다. 내 땅이 내 나무 내가 자르면 되죠. 그래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민사법에 있어서는 뭐 대부분 고의가실 불문하는데 형사법에 있어서는 원칙이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과실범죄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형사법에서도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을 하죠. 그래서 그 시효취득을 뭐 일찍 보여줄까 하다가 뭐 기본적으로 추정을 받는 거, 추정의 근거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앞에서 그 추정을 받았던 소유에서 추정을 받았던 것은 어쨌든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유이사 추정을 받고 이쪽이 추정을 받으니까 피고 쪽에서 못 깨니까 그 법원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려준 거죠. 아무 뜬금없이 타인 토지를 뭐 점유한다고 해가지고 시효취득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